자, 그럼 이제 우리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먼저 경비업법. 자, 경비업법과 관련해서 이 경비업이라는 것은 결국 민간이 경비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간이 경비의 주체가 된단 말은 의뢰자의 의뢰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특정 의뢰자의 의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또는 이익을 보호하는 경비 서비스죠. 자,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의뢰를 받죠. 의뢰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의뢰자로부터 뭘 받습니까?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는다. 자, 보수를 받기 때문에 결국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려운 개념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현행법상 민간경비에 관한 법률. 자, 민간경비에 관한 법률은 먼저 청원경찰법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청원경찰법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경비업법이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경비업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경비업법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경비업법에 연역되어 있는데, 자, 이거 출제 가능성 없다고 그랬죠. 자, 뭐 안 봐도 됩니다. 자,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첫 시간이니까, 자, 보니까 용역경비업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래서 용역 경비업법이, 이것이 경비업법의 시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 경비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3페이지는요, 뭐 볼 게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4페이지. 자, 우리 경비지도사 제도, 경비지도사 제도가 이제 신설되게 됩니다. 1995년이죠. 그리고 1999년에는 용역경비업법에서 지금의 경비업법으로 법의 명칭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2001년에는 특수경비 업무가 추가가 됩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특수경비 업무 볼까요? 자, 특수경비 업무는 자, 국가의 중요 시설을 경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기를 사용합니다. 자, 특수경비 업무가 경비업의 종류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 법에서 경비지도사 및 그 종류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 내용은 출제 가능성이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의 목적.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이란 말이 뭘까요? 법의 목적이란 말은 이 법의 취지, 이 법을 만든 이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경비업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경비업에 관해서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글자 3개를 따오겠습니다.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그래서 결국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의 제고. 이 제고란 말은 우리 보통 이바지한다 이런 말 쓰죠. 자, 다시 봅시다.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에 대한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를 통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의 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 규정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비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경비업은요,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기계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자, 이 도급이란 단어를 봐야 되겠죠. 자, 도급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게 바로 도급이에요. 자, 우리 좀 있으면 또 도급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경비업은
도급받아서 행하는 영업인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도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서 행하는 업무인데 어떤 업무죠? 자,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기계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두 문자로 한번 따볼까요? 따오면 시, 호, 신, 기, 특. 자, 그럼 이제 조금 외워봅시다. 경비업이 뭐라고요? 시호, 신기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기계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한다. 자, 시호, 신기특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합니다. 자, 시호, 신기특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도급의 의미를 봅시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그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해서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당사자 일방 누구죠? 수급인 또는 경비업자입니다. 경비업자. 자, 경비업자가 일의 완성을 약정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도급인 또는 경비 요구자가 그 완성 결과에 대해서 뭘 준다고요? 보수지급.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수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 계약 또는 도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비업의 종류.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경비업의 종류. 자, 아까 제가 두 문자로 어떻게 땄죠? 시호, 신기특. 자, 경비업은요, 시호, 신기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요, 다 외울 수도 있지만 특징적인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시설 경비 업무. 그럼 경비를 무엇을 대상으로 경비하는 거죠? 시설.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입니다. 그러면 경비를 설 때 어떤 목적으로 경비를 섭니까 하면 도난, 화재, 기타 등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경비죠. 그렇죠? 자,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설 경비 업무는 시설 및 장소,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시설 경비 업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자, 호송이 뭐죠? 호송이란 말은 결국 운반 중이다 이 말이겠죠. 운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뭘 운반하는데?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을 운반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운반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 값비싼 물건이겠죠. 그렇죠? 호송 경비 업무의 대상은 값비싼 물건이에요. 현금,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이란 말은 뭐 어미나 수표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겠고요. 기금속, 금과 은 이런 거죠. 금과 은, 또 아니면 보석, 그리고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를 호송 경비 업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변 보호 업무, 신변. 자, 신변할 때 신은 사람 신자, 몸 신자죠. 몸, 사람의 몸.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그렇죠? 그래서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자,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신변 보호 업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이것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어디서 받냐면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그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는 겁니다. 자, 기계 경비 업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시설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기계 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그 기기가 결국 기계죠. 그렇죠? 그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 이 기기가 바로 기계입니다. 그렇죠? 이걸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기계 경비 업무라고
합니다.